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태조실록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계의 계보와 태몽 이야기. 태조 이성계의 조상은 신라와 고려 때 벼슬을 역임했으며 선조인 목조 18대부터 전주에서 살았다. 산성 별관과 기생 때문에 말썽이 생기면서 고을의 원은 산성 별감인 안염사와 짜고 목조를 죽이려고 했다.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린 목조는 가족과 식소를 데리고 강원도 삼척현으로 이주를 했다. 이때 그를 따라 온 백성들은 모두 170여 호나 되었다고 한다. 목조는 성품이 호탕했으며 용맹과 지략이 뛰어나 외구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다. 그런 후 원나라 야굴 대왕이 고려를 침략하자 목조는 도라산성으로 식솔과 백성을 불러들여 난리를 피했다. 이때 전주에서 목조를 죽이려 했던 산성 별감이 삼척현의 안염사로 부임하자 그가 보기 싫어 식솔들과 170여나 되는 백성들을 데리고 동북면 의주로 이주하였던 것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고려 조정은 목조를 의주 병마사로 임명하고 원나라의 침입을 막게 하였다. 그렇지만 영흥 이북은 원나라의 개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원나라 대왕 상길이 영흥에 머물면서 전령 이북 땅을 접수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상길은 여러 번 목조에서 항복을 권하자 그는 자신을 따라온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항복하고 말았다. 이에 흡족한 상길은 목조와 헤어지면서 옥 술잔 하나를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위로했다. 내가 아끼는 옥 술잔을 내 마음의 징표로 드리리라. 상길이 물러나자 목조는 곧바로 개원로 남경에 있는 알동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알동에 도착한 목조는 동남쪽으로 이동해 섬 자고라에 머물면서 성을 쌓고 말과 소를 길렀다. 목조가 죽자 그의 아들들과 백성들은 경흥부에서 남쪽으로 오리쯤 떨어진 곳에 장사 지냈다가 한참 후에 함흥부 달달동으로 모를 이장했다. 목조 부인은 신우 위 장사 공숙의 딸 이씨로 행리를 낳았는데 이 사람이 익조다. 익조는 아버지 목조의 벼슬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는 원나라 세조가 일본을 칠 때 군사들을 선발해 쌍성 총관부 삼살천호 몽골인 대탑실과 함께 출전해 큰 공을 세웠다. 이때 익조는 고려의 충렬왕을 처음 만나면서 신임을 얻게 되었다. 이런 관계로 인해 천호들의 부하들이 익조를 몰래 찾아오자 원나라 조정은 그를 시기하여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를 알아챈 익조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 도망간 적도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후 야밤을 이용해 길을 떠났다. 도망간 적도에 도착한 익조는 지형을 살피기 위해 부인과 함께 계양 개울을 건너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알동 벌판에 300여 명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자신들을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익조는 부인과 함께 말을 재촉해 도망간 적도 북쪽 기슭에 도착했다. 강의 넓이가 600보쯤 되는데 약속한 배가 나타나지 않아 당황해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물이 빠지면서 수심이 얕아졌다. 이 틈에 익조 일행이 무사히 강을 건너는 순간 물이 갑자기 차올라 더 이상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했다. 익조가 그곳에 자리를 잡자 알동 백성들까지 몰려와 군락을 이루게 되었다. 얼마 후 익조 부인 손씨가 맏아들 규수와 둘째 아들 복을 낳고 죽자 익조는 두 번째 부인으로 등주 호장 기련의 딸 채씨를 맞아들였다. 익조는 두 번째 부인에게 태기가 없자 채씨와 함께 낙산 관우구를 찾아가 지성을 드렸다. 그렇게 지성을 드리던 어느 날 꿈속에서 노승이 나타나 이렇게 전했다. 그대의 지성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대에게 귀한 아들을 얻도록 해줄 것이야. 그렇지만 약조를 하나 해줘야겠네. 아들 이름을 반드시 선내라고 짓도록 해야 하네. 산달이 찬 얼마 후
부인은 아들을 낳고 꿈속에서 노승이 말한 것처럼 이름을 선내라고 지었다. 이 아이가 바로 탁조다. 익조가 죽자 안변부 소국현 복룡 뒷골에 장사를 지냈다. 탁조의 이름은 춘이고 어릴 때 이름이 선내이며 몽골 사람이 바라천목하다. 몽골 이름. 그 또한 아버지의 벼슬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며 문화 부시종을 추증한 박광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탁조는 아들 형제를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은 자흥, 몽골 이름은 탑사불라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자춘이다. 둘째 아들 자춘이 바로 환조이다. 탁조는 부인 박씨가 죽자 화주로 옮겨 쌍성 총관의 딸 조씨를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스라의 아들 2명과 딸 3을 낳았는데 맏아들 이름이 완자불라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나해다. 탁조는 안변 이북 땅을 모두 차지한 후 의주로 이주해 살던 어느 날 밤 꿈속에 어떤 백발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저 산 밑에 살고 있는 흰용이다. 그런데 검은용이 나를 찾아와 내 집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다. 내가 힘이 부족해 그대가 나를 도와줬으면 한다. 며칠 후 또다시 꿈속에서 백발노인이 찾아와 아예 날짜를 가르쳐 주었다. 그 다음날 탁자는 용이 정해준 날짜에 활과 화살을 들고 그 못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했고 정말 흰용이 검은용과 싸우고 있었다. 탁조는 얼른 흰용의 부탁대로 활을 쏘아 검은용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꿈속에 흰용이 또다시 나타나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공에게 감사를 드린다. 내가 은혜를 갚기 위해 앞으로 공의 자손들에게 경사가 대대로 이어지도록 약속하겠다. 세월이 흘러 탁조가 죽자 함흥부 온천동에 장사 지냈다. 그러자 큰아들 자흥이 개원로로 찾아가 보고하면서 아버지의 벼슬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렇지만 자흥이 갑자기 죽었고 그의 아들은 너무 어렸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 나이는 자신의 어머니 조씨가 고려 왕의 친척이고 자신과 형 완자불화가 벼슬을 하고 있는 배경과 조총관의 세력까지 믿고 엉뚱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는 아버지 탁조의 장례식을 틈타 형의 임명장과 도장을 훔쳐 달아났다. 그러자 관내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조씨가 본처도 아닌데 나이가 어떻게 아버지의 벼슬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 이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환조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환조는 잘못됨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형수 박씨와 어린 조카 교주를 데리고 개원로에 찾아가 사실을 고했다. 그러자 온나라 조정에서는 조씨가 탁조의 본초가 아니기 때문에 벼슬을 물려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장의 아들 교주에게 벼슬을 그대로 물려주려고 했지만 나이가 너무 어렸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교주가 장성하면 벼슬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조에게 벼슬을 물려받게 했다. 그런 후 온나라 조정에서는 관리들을 급파해 나이를 찾아 죽이라고 명령했다. 환조의 이름은 자훈이고 몽골 이름은 오로사불화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보통 아이와는 달리 총명했고 말을 잘 탔으며 활까지 잘 쏘았다. 환조가 벼슬을 물려받자 군사들과 백성들은 모두 기뻐했으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조카 교주가 성년이 된 후 환조가 벼슬을 되돌려주려고 했지만 그는 굳고 사양했다. 이럴 시기에 환조가 홍민왕을 만났는데 왕은 이렇게 말했다. 경의 할아버지께서 항상 왕실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결 같았기 때문에 부왕께서는 매우 사랑하셨소. 경 역시 할아버지처럼 행동해준다면 내가 힘이 닿는 한 홀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소. 홍민왕은 환조와 이렇게 약속한 후 이런 사실을 원나라에 알리자 중서성과 요양성에서 관리를 보내왔다. 홍민왕도 정통성 낭중 이수산을 화답으로 급하게 그들과 만나보게 했다. 세월이 흐른 후 환조가 개경으로 홍민왕을 찾아갔는데 왕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때 고려 왕실은 기왕의 일족들이 황후의 세력을 믿고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더구나 기왕후 오빠 기철이 쌍성의 관리 조소생 탁도경과 내통하면서 반역을 깨하고 있었다.
이를 알아차린 공민왕은 환조를 비밀리에 불러 밀령을 내렸다. 경은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기다려라. 만약 고려 왕실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지휘시키는 대로 거행하라. 환조가 돌아가자 공민왕은 기철을 죽인 후 곧바로 밀직 부사 유인우에게 쌍성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는 등주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공민왕은 환조를 소부윤으로 임명한 후 중영 대부로 풍계를 높임과 동시에 징경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명령 병마판관 정신계를 환조에게 보내 지원케 했다. 환조가 정신계의 군사와 합세하여 쌍성을 공격하자 조소생 닥도경은 목숨만 부지한 채 밤에 도망치고 말았다. 이에 힘을 얻은 환조의 군사는 환주, 등주, 정주, 장주, 예주, 고주, 문주, 의주, 선덕진, 원흥진, 영인진, 요덕진, 정병진 여러 성들을 되찾았다. 더구나 99년 동안 원나라에 강제 점령된 함주 이북과 학과, 홍원, 삼살 등까지 회복했다. 국민은 큰공을 세운 환조에게 대중대부 사복경으로 임명하고 개경에 살게 했다. 환조가 군기관 판사로 재직할 때 왜구가 양광도에 진입하자 서강병마사로 임명되어 크게 무찔렀고 이에 대한 공으로 동의대부 정순 대부까지 승진했다가 천우의 장장군까지 벼슬이 높아졌다. 이후 환조가 장작감 판사로 상망도 반호 겸 병마사로 임명되자 어사대에서 동북면 출신의 천일이라며 임명을 반대했다. 그렇지만 공민왕은 이를 듣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임명날 공민왕은 연회를 마련해 환조를 극심히 대접했고 재상들은 문밖까지 나와 전송했다. 환조는 호부 상소까지 벼슬이 올랐으며 46세의 병으로 죽었다. 함흥부 기주동에 장사가 지내졌다. 환조 부인 최씨는 문화부 시중 연흥부원군의 벼슬을 한 추증한 채 한 개의 딸로 1335년 영흥부에서 태조 이성계를 낳았던 것이다. 태조실록 1편이었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